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산관리 전략, 바로 가족법인에 대해 아주 쉽고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모은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불리고 또 안전하게 다음 세대까지 지킬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버는 돈은 늘어나는데 이상하게 세금은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 같고 이러다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말이죠. 바로 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강력한 열쇠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가족법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족법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가족법인이라는 게 법전에 딱 정해져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가족들이 주주가 되어서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건데요. 목적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 가족의 자산을 관리하고 불리는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특수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가족법인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의 진짜 주인인 주주,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대표이사죠. 주주는 내가 가진 지분만큼 나중에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아가는 거고요. 대표이사는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그 대가로 월급, 즉 급여를 받게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이 주주이면서 동시에 대표이사를 맡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법인까지 만들어 가면서 자산을 관리하려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 핵심적인 목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지금 당장 내는 세금을 확 줄여서 더 많은 돈을 다시 투자하는 것. 그리고 둘째, 먼 미래에 내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어마어마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미리부터 합법적으로 줄여놓는 것. 그러니까 현재의 절세와 미래의 승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인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가족법인이 그냥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강력한지 그 핵심 장점 5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세금, 그중에서도 소득세율의 차이입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개인이 돈을 많이 벌면요, 소득세에 지방세까지 더해서 최고 49.5%까지 세금을 냅니다. 사실상 번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런데 법인은 어떻습니까? 이익이 발생해도 최저 9.9%에서 시작하고요. 아무리 세율이 높아져도 최고 26.4%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시죠? 똑같이 1억 원을 벌어도 개인이 내는 세금과 법인이 내는 세금의 크기는 이렇게나 다릅니다. 결국 이 차이가 내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장점,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꿀팁인데요.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식 배당이나 예금 이자 같은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어가면요,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내고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크거든요. 하지만 법인 명의로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께는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세 번째 장점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낮은 세율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덜 내니까 당연히 재투자할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시드머니가 더 커지겠죠? 그럼 그 돈이 또 돈을 벌어오고,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스노우볼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번째 장점은 정말 멀리 내다보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뭐냐면 법인을 처음 만들 때 아예 자녀들을 주주로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법인의 자산 가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도 그 늘어난 가치는 처음부터 자녀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자산 가치가 다 오른 다음에 증여하는 것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5번째 장점은 바로 돈의 흐름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인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까다로운 대출 규제, 예를 들어 DSR 같은 것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자금을 빌릴 수가 있어요. 특히 가수금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데요. 부모가 법인에 일단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방식인데, 이걸 이용하면 증여세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큰 종잣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가족법인은 강력한 만큼 아주 위험한 함정들도 숨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가족법인 운영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돈은 법인 돈, 내 돈은 내 돈. 이걸 철저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장점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그냥 내 개인 통장처럼 마음대로 빼서 쓰는 행위. 세법에서는 이걸 아주 무서운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가지급금이라는 건데요. 정말이지 가족법인 운용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이자 가장 위험한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그 대가는 정말 혹독합니다. 첫째, 대표이사는 법인의 연 4.6%의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하고요. 둘째, 법인이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셋째, 이 금액이 너무 커지면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횡령이나 배임 같은 범죄가 되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법인은 그냥 만들어만 놓는다고 끝이 아니죠. 매년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비용, 법인 등기 비용, 또 작은 사무실이라도 유지하려면 임차료 같은 고정 비용이 꼬박꼬박 나갑니다. 만약 투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절세로 아끼는 돈보다 이런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세 번째, 세법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똑똑해지고 촘촘해지죠. 특히 법인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세금을 아끼는 걸 막기 위해 규제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2025년부터는 부모 회사가 자녀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요. 일부 가족법인에 대한 법인세 유익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함정. 이건 정말 별표 5개 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주택 투자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때문에 지금은 법인 명의로 아파트 같은 주택을 사는 순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그리고 나중에 팔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개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면 규제가 덜한 상가나 빌딩 같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가족법인의 아주 매력적인 장점부터 정말 치명적인 함정까지 모두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과연 이 가족법인이라는 도구가 나에게 맞는 선택일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가족법인은 분명 개인 투자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법인의 돈과 내 돈을 철저히 분리해야 하는 엄격하고 무거운 책임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잘 쓰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잘못 따르면 나를 베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도구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아는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